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52세 김미영은 혼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 남편이 건넨 두꺼운 봉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25년 동안 전혀 몰랐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미영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새로운 깨달음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2세 김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 혼자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혼잣말이 빈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나와 이 작은 방에서 새 출발을 했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을 하면서 남편이 출근 준비하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 지금은 정적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숨을 쉬며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간단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오늘도 카페 마음심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작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저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끝나면 카페 갈게요. 저녁 같이 드셔요. 힘내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만큼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24살 대학원생인 딸은 이혼 과정에서도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있으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죠. 하지만 수진이를 낳고 나서는 가정에만 전념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벌고 제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2세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지만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빵도 진열하고 테이블도 정리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 김대리였습니다.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은 바쁘셔서요. 일이 많으시거든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두려웠거든요. 오전 시간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유독 눈에 띄었죠. 52세의 새 출발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사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샐러드를 주문한 20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 궁금했나 봅니다. 예전에는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카페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진우가 우산을 챙겼나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도 없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운 마음과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박진우였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영아.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부심으로 항상 단정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차갑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미움, 그리움, 서운함,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더니 갑자기 나타나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돈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잖아. 재산 분할도 끝났고 이혼 서류도 모두 마쳤는데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요?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봉투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너한테 줘야 할 것들이야. 지금 와서 뭘 더 줄 게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미 재산 분할도 끝났고 모든 정리도 마쳤는데 무엇을 더 주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더 이상 주고받을 것도 없고. 미영아, 제발. 이것만은 받아줘. 내가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진짜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카페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카페에서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는데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빚 관련 서류는 아닐까? 아니면 이혼 서류에 빠진 게 있는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와서 주문을 받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올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시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늦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욱 그 봉투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이상해 보이는데. 딸의 예리한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4살이지만 때로는 저보다 더 성숙해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왔었어. 아빠가요? 갑자기요? 수진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섞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빠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던 터였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 중 하나가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기 때문에 수진이도 아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는데요? 이걸 주고 갔어. 카운터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다가와서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되게 두꺼운데. 나도 몰라.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 왜요? 무서워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봐. 수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열어봐요. 뭔지 확인해야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궁금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봉투 생각만 났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들어있든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말 든든한 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작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입구를 뜯는 순간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제가 평소에 이용하던 곳과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나도 몰라. 처음 보는 통장이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8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어떤 달에는 25만 원, 30만 원씩 더 많이 넣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총 금액을 빠르게 계산해 보니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누가, 왜 이런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 이름으로 되어 있네? 저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3년 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또 다른 서류 뭉치였습니다. 각종 금융상품 가입증서, 보험증권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이나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만든 거예요? 나도 전혀 모르겠어. 꿈 같아. 잠 못 드는 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가 왜 이런 것들을 숨겨왔을까?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제가 힘들어할 때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가?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해왔다니.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했던 걸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서류들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셨죠? 응.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밤새 생각해 봤는데 아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수진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진우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럼 일단 이 서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혼란스러운 하루. 카페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첫 손님으로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잠을 못 잤더니.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을 손님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 시간이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오늘은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면서도 샌드위치를 만들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점심시간 즈음 오랜 친구 정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미영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 정희야,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어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통장 이야기, 부동산 서류 이야기, 진우가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까지. 정희는 점점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우 씨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나도 믿어지지 않아. 8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이면 정말 큰 돈이야. 그런데 미영아, 생각해봐. 진우 씨가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감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정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을 안 했을까?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해? 3년 전에 진우 씨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을 때 말야.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던지. 정희의 말에 그때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3년 전 진우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진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대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작은 카페라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 진우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정희야, 진우가 그런 와중에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미영아, 남자들은 때로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잖아.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어.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몰라. 정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오후가 되어서 수진이 카페에 왔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오피스텔 주소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대?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꽤 괜찮은 위치더라고요. 수진이 휴대폰으로 검색한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지만 시세를 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곳을 아빠가 내 이름으로? 응. 3년 전에 계약했다고 되어 있어. 3년 전. 바로 진우가 명예퇴직을 당한 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엄마,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깊은 과거 회상.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와의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우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능력도 있었고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 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기뻐하는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확하게 주었고 수진이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확실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나온 후부터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진우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거니까요. 그 후로 진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수진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게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혼을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진우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대화도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지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더 서운했었죠. 그때 진우가 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진우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던 건 아닐까? 가족에게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미워서 거리를 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책임감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준비를 혼자서 해왔던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구나. 다음 날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가서 상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8년 전에 개설되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었네요. 제가 직접 만든 계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시면.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대리로 개설하신 계좌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가 제 모르게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입금을 시작하셨나요? 2016년 3월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매월 15만 원씩 시작해서 나중에는 20만 원, 25만 원씩 늘려가며 입금하셨네요. 2016년 진우가 회사를 그만두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위기를 예감하고 준비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자세한 건 확인이 어렵지만 다른 계좌에서 이체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분의 용돈이나 부수입을 조금씩 모으신 것 같네요. 새로운 깨달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저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행동과 준비로 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은행에서 알아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2016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맞아. 회사 그만두기 훨씬 전부터. 그럼 아빠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예전에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복잡해. 저도요. 예전에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아빠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 아닐까요? 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24살밖에 안 된 수진이가 저보다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결혼 초기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진우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진우가 말을 해주기만을 바랐고, 진우는 묵묵히 행동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었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대화를 많이 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도 했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진우의 진심을 알게 된 것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 오피스텔을 직접 보러 가기로 마음먹으면서 다음 날 아침 수진과 함께 그 오피스텔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응.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골랐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진우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진우도 저 사람들처럼 바쁘게 출근했었죠.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강남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니 생각보다 좋은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진우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아빠가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을까요? 모르겠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까?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의 발견.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계약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702호 말씀이시죠? 몇 년 전에 중년 남성분이 오셔서 딸 명의로 계약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관리소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셨어요. 주변 환경이며 보안이며 관리비며 딸을 정말 아끼시는구나 싶었죠. 관리소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우가 정말로 수진이를 위해서 이곳에 왔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보안시설이나 방범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진우가 얼마나 세심하게 수진이의 안전까지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의 공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엄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작지만 정말 깔끔하고 예쁜 원룸이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부하기에 딱 좋은 위치였죠. 주방도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수진이 방 곳곳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샤워 부스도 새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 공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딸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창가에서의 풍경.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여기 와서 이 풍경을 봤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이곳에서 수진이의 미래를 상상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딸이 이 창가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집을 계약했을 진우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니? 정말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주방 찬장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독립할 때 이곳을 쓰렴. 좁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짧은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쪽지를 화장실 거울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항상 문 잠그는 것 잊지 말고 늦은 시간에는 혼자 다니지 마라.
안전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침실 서랍에서도 쪽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집에 가거라. 엄마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진우가 곳곳에 숨겨둔 이런 작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로 돌아와서 수진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진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시간 좀 괜찮나? 이번에는 며칠 전보다 조금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앉아.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수진아, 많이 컸구나. 부녀 간의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어제 그곳에 갔었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봤어. 정말 놀랐어. 그래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에 너무 부끄러웠어.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맞아. 너와 수진이를 마주볼 면목이 없었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어. 적어도 너희 미래만큼은 준비해주고 싶었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2016년부터. 그럼 그때부터 계속 혼자서? 응.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진우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가족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다가 점점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회식비를 아끼고 담배도 끊고 개인적인 용돈을 최대한 줄여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만약 내 예상이 틀렸다면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서툰 사랑의 표현. 미영아, 나는 말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저희 셋만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아.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너희들한테 많이 서운함을 줬지? 용서와 이해. 진우야. 오랜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미영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다만 미워하지만은 말아줘.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대신 이해하려고 해. 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었어. 직접 말하지 그래.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아, 네 아빠,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녀의 포옹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날 이후로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가끔 진우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응. 작은 컨설팅 일을 시작했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만해. 다행이다. 건강은? 괜찮아. 미영이 너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수진이의 독립준비. 수진이는 오피스텔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씩 사드리고 생활용품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살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너를 위해 정말 안전한 곳을 골라줬잖아.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카페도 있고 가끔 아빠도 오고. 그리고 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조금 외로울 것 같았지만 수진이의 독립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 진우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가구 배치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아, 여기 책상은 이쪽이 좋겠다. 네, 아빠. 여기가 햇빛도 잘 들어오네요. 부녀가 함께 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었죠. 정말 좋은 집이야, 아빠. 고마워요. 천만에. 잘 살아라, 수진아. 자주 올게요. 엄마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오피스텔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취업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 어느 날 저녁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으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준비로 사랑을 전합니다. 진우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말로는 서툴렀지만 8년 동안 꾸준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사랑이었죠. 저는 그동안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관심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감사한 마음.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진우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고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배려와 사랑은 계속해서 저희 모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감사가 되기도 하죠.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감사하는 법.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진우가 카페에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묻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관심이니까요. 수진이도 자주 두 집을 오가며
아빠와 엄마를 모두 챙깁니다. 그런 딸을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관계.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